뭐 교수님께는 좀 여쭤볼 게 지금 굉장히 뭐 힘드실 테고 한데 어느 정도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버티실 수 있을 시간이 될까요? 사실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교수님들 제 위에 이제 제가 저희 의국에서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도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고, 네, 중간에 있고, 40대 중반이지만 체력적으로는 어찌 버틸 수 있는 나이고, 또 제 위로 계신 교수님들이 10살 이 두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저보다 15살.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센터장님이 당직 서시고 아침에 이제 나오시는데, 예, 실신을 하신 거예요. 아, 실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고 다 해서 다해석 이상이 크게 없었는데, 예, 검사 이상 있어 더 난리 났겠죠. 근데 사실 급사라는 게, 이렇게 내가 죽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준 게 아니라, 간호사 이런 거는 순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많이 놀랬고,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한계에 온 것 같아요. 한계 왔고, 저희 의국도 사실은 이제 전문의 수가 적은 병원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 의국이 건역 응급의료 센터지만, 전공의들이 연차장 한 명밖에 없었던 병원이라, 그러니까 건역 응급의료 센터 치고는 전공의 수가 적은 병원이었어요. 네. 근데 건역 응급의료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전문의도 많이 뽑아서 돌리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 즉, 교수, 전공의, 전문의, 뭐, 인턴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22명 정도? 딱 절반이 나간 거예요. 네. 절반 나가는데, 사실, 전공의 애들이 환자들을 제일 빨리 봐요. 네. 의사는 젊고, 교수들은 빨리 보는 것보단 디시전이 빨리 되는데, 이제 공격적 빨리 못 돌리는 것도 없잖아 있고. 근데 제 위에 있는 교수님들은 우선은 50대 중반, 한 분은 이제 곧 이제 50대 후반, 이렇게 계시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2달 버티시고 나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낮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점심 시간에 병원 식당 가서 밥 먹고 15분 걸리거든요. 15분, 20분. 그 이외에 화장실 가서 뭐 소변 보고 오는 거 빼고는 진짜 1분도 못 쉬거든요. 정말.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저녁에는 그나마 밤근무는 그나마 조금 네. 환자가 줄어요. 새벽에는 좀 줍니다. 그래서 2명이서 근무하면서 조금 더 번거롭게 쉬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의 강도가 높다 보니까 네.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이 지금 직공을 하셔가지고 실신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놀랐는데 참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예. 참 이런 밤샘 근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심장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번 달 근무는 제가 안 그래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낮 근무는 저 혼자 서겠다. 예, 저 혼자 서겠다. 줄이겠다. 대신에 이제 왜냐면 저도 혼자 서면서 로딩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로딩 그러니까 근무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밤에는 혼자서 할 수는 없고 낮에는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니 나는 내가 낮 근무할 때는 더 혼자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4개 이게 비자 4개 5개가 비니까 이제 교수님도 더 한 분씩은 낮 근무 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죠. 결국은 지금 지쳐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건역 응급의료 센터에서 전문의 혼자서 근무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뭐 심정지 환자 왔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의사 저 혼자밖에 없고 저 혼자서 심정지 환자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저 혼자서 기관 사건 해야 되고 혹시나 심장이 돌아오면은 인공호흡기 세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C라인도 넣어야 되고 A라인도 잡아야 되고 그 와중에 수범도 돼야 되고 생각만 해도 네. 제가 네. 진짜 옛날 그 제 트라우마가 저도 그 인턴을 할 때 예. 4명이 돌았는데 1명이 나가가지고 네. 3명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4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요거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선생님 진짜 몸 조심 건강 챙기시.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중간 나이가 되고 네. 제가 이제 전문의 10년 차인데 짬이 되고 이제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되면서 디시전도 빨리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기인데, 네,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혼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중증 환자 한 명쯤 오면은 이제 나머지 환자들은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딘가에 누군가에서 중증 환자 와버리면은 또 다른 중증 환자는 못 받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사태가 지금 났는데 계속 뭐 정부에서는 뭐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 괜찮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뭐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참. 근데 더 웃긴 거는 뭐 뺑뺑이 뭐 얘기하고 뭐 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 통계를 내고 있지 않아요. 내고 있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심지어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저희들한테 전원 문의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전원을 받는 이제 우리 한라인 전화기가 있는데 내가 뭐 단어 한다고 했거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 시술하고 있는데 무슨 전화를 받고 있어요. 전화는 계속 올리고 있지 전화 못 받는 거죠. 근데 그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나빠져서 우리 병원에 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못 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사실 요양병원 의사도 있긴 하지만 근데 급성기 환자나 안 좋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 와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가 그거 다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수행 못하는 거고 119 같은 경우도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이송은 우리가 누군가가 운 좋게 3명이 받았어. 그럼 다른 일거들은 이제 계속 전화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 구급상황센터 전화해서 알아보고 좀. 그러니까 평소보다 전화가 더 많이 오는 건 맞아요. 간호사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근데 다 대응을 못 해주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서 진료 번호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지금 로또 같은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근데 잘 돌아가고 있대. 아, 내가 이게 참. 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대. 아, 내가 진짜. 어쨌든 지금 상황이 계속 현재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은 이제 정부에서 스탠스가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의료진, 간호사 선생님들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지금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해결책을 뭐 아까도 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이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아무리 뭐 높은 사람이 뭐 의협회장, 총리,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해도 해결될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갈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교수님 이 현재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그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어쨌든 서포트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신 사직을 하신 것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거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건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위에나 의료가 되게 파행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즉 골마져 있던 상처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터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미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강은 이미 건넜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네, 돌아갈 수 없고 현직에서 이렇게 우리 전호 선생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같은 의사들 중에서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기랑 그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뭐 원점 재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소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실 저도 뭐 돈을 바라고 뭐 나중에 뭐 부경화 누리려고 뭐 의사 된 건 아니거든요. 돈을 바라면은 대학병원에 있지 않죠. 저는 그냥 못 모르고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전은 와서 그냥 순순히 환자 버는 거 살리는 거, 그게 좋았고 또 대학에 온 것도 사실 연구하고
논문 쓰고 우리 애들 가르치고 그런 게 좋아서 왔어요. 서서 와서 하는데 이제는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믿겠냐는 거예요. 믿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앞으로 의료비 상승할 수밖에 없고 뭐 의료 민영화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고 뭐 보험, 사보험 뭐 가입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세금을 더 넣어야 되겠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파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순간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재건을 하겠다? 어렵겠죠. 네, 결국은 돈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 상처받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수나 선생님들, 우리 전공의들 이게 언제 상처를 안을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뭐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 뭐 몇십 프로 찬성, 뭐 80% 찬성, 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의 진심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진 않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 많이 달린 악플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상처가 많이 되죠. 제 채널에도 사실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저도 이제 막 막말 유튜버, 막말 의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게 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다수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도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아유 뭐 예. 제 업이에요. 네. 상처 받아도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릴 것이고 물론 살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 역할이 부족하기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타까우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꼭 살려야 되는 사람들은 살려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은 항상 들죠. 그리고 또 시스템의 변화가 있고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항상 뭐 퇴근할 때 되면 거의 뭐 탈진 상태에서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할 때마다 항상 내 눈 앞에서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시는 보거든요. 네, 보는데 물론 살려서 뭐 심정지한테 살려서 중환자실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한두 명씩은 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항상. 우리 응급실 의사들은 다 똑같아요. 예,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계산할 것도 없고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는 이 사람이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고 안 되는 어쩔 수 없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어쨌든 참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호 선생님도 사직 전공의로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책이 꽤 재밌습니다. 책이 꽤 예, 저도 읽어봤는데 뭐 진짜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겪은 거를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거다 보니까 옛날 뭐 트라우마도 생각나고 또 그래서 예. 한 번쯤 이제 사서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저희의 이제 시대가 시대고 시기가 시기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이 좀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그냥 술술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짬짬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이 책입니다. 아니 우리 책 큰 거로 난 그렇죠. 이게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54분이 모아서 이제 쓰신 책 아닙니까? 하고
이제 책을 사시면은 그 수익금은 전부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께 돌아가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요리가 취미이기도 하고 아, 뭐 요리? 배운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요리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고요. 아, 정말요? 네,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지금 쿠팡 배달하고 있거든요. 아, 네. 쿠팡이츠 배달을 하고 있고, 예. 막노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공사 네. 현장에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쨌든 이거를 사주시면 저희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예. 그리고 저희 의사 선배님 분들도 지금 뭐 정부의 그런 파업 교사 이런 거 지금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말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계속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전 세계로 뭐 환자를 날라서 외국에서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그 싸게 치료를 안 해줄 텐데 참.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도 사실은 그 말 듣을 때 웃고 넘기는 사람들도 많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한 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래. 이게 너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6시간 당직을 24시간으로 줄였는데 일을 줄인다고 일이 없어지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인다고 일이 없어지진 않는데 그러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강도가 높아지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얘기는 뭐 사실 교수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뭐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뭐 사람을 막 더 많이 뽑고 이거는 사실 지금 의대 증원해서 14년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을 더 뽑는다고 이게 정말 뭐. 대단한 정부인 건 맞아요. 네.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대단한 참. 이게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유지해온 시스템인데. 아,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정말 뼈를 깎아가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참. 여기 강동경희대병원 그 센터장님도 오늘 실신하신 그렇게 수명이 깎아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 사실 응급학과 의사들이 다 그런 거죠. 사실 의사들 직종별로 이제 평균 수명을 했을 때는 응급학과 의사가 제일 짧았다. 아, 예,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직을 섬으로써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장 쪽의 질환들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밤을 샌다는 자체가 정말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삶을 깎음으로써 다른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의사고요. 네. 뭐 모든 과든 사실 뭐 필수과 얘기하는데 사실 필수과라는 표현도 자체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네, 그렇죠. 네. 필수가 있고 없고가 어딨어요. 사실 뭐 생명을 살리는 주된 과가 있고 없을 있을 수 있지만, 예.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시대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진국 계열 들어섰고 삶의 질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퀄리티 QOL도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QOL을 올려주는 과들도 있어요. 예.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이라는 게 댓글 보면은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하려고 피부과도 하려고 성형외과 하려고 아니 피부과, 성형외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TO가 다 피부과, 성형외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제대로 하려면 미용을 한다, 미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지. 피부과, 성형외과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 피부과 의사들도 전문의들도 피부 질환들 저는 피부 질환 잘 보라면은 그분만큼 자세히 못 봐요. 예, 보기는 보겠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성형외과도 물론 이제 뭐 얼굴 고친다가 미용 쪽이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대학에는 성형외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 그렇죠. 사고로 인해서 얼굴 재건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과 내에서도 치료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죠. 그런데 그 많은 의사들이 다 미용으로 빠지고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죠. 안타깝고 저도 제 후배나 제 동기들이나
사람 살리는 일을 했던 애들인데 다들 미용으로 빠진 애들도 있는데 근데 결코 내가 그들도 나는 비난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제 후배가 피부과 피부 미용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네가 응급학 의사 하면서 네가 살리는 사람이 100명 이상 되는데 너는 그거에 보답 받은 것 같다. 네.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그 친구들을 그렇게까지 몰아가게 하는 그 시스템의 문제인 건 맞잖아요. 네. 예. 사실 저도 어쨌든 뭐 참 답이 없긴 한데 뭐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걸로 조금씩 국민 의식이 변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의사들의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뭐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미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의대 미용을 하려고 오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렇죠. 저는 못 봤고 다들 이제 어렸을 때 주변에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의학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러고 막 멋있어서 낭만. 네, 낭만 막 그거에 다 꿈이 있었죠. 네. 근데 현실을 맞닥뜨리면 뭐 흉부외과 전공의를 하고 나가서 흉부외과 수술을 할 곳이 없다든지 네. 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하다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뭐 실형을 받는다든지 아, 그거는 정말 너무 그래서 10년 전 일로 면허가 예. 박탈되고 뭐 아니면 레지던트 1년 차 때 했던 일을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전공의 1년 차한테 지우고 그렇게 실형을 준다는 게 저는 정말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가족 입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제도나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국가가 책임져야 네.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책임 안 지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돈이나 벌자. 이럴 거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응급실에서 사실 응급의학과 저희 동기들은 마음이 깨진 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욕 원래 많이 욕을 많이 먹기 원래 욕 많이 듣거든요. 뭐 검사 할 사람 안 한다. 검사 할 사람 검사 왜 하냐고 욕 먹고 검사 안 할 사람 검사 왜 안 하냐고 욕 먹고 워낙 거친 환경에서 술 취한 사람 와서 또 네. 욕하고 뭐 보호자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 뭐 곰국 끓이고 있다. 이런 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욕을 많이 들어서 근데 하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7명이 시작해서 3명이 그만뒀거든요. 네. 저희 1년 차 할 때. 네. 근데 하다 보면 이 취급 받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벌자라는 예.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하는 환자분들이 뭐 욕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고 화내고 이런 거는 사실 의사분들이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 상에서 완전히 뭐 기계 취급하고 이런 어떤 노예처럼 그 시스템에서 그런 노예 취급을 하니까 그 부분이 정말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뭐랄까 저희가 뭐 이렇게 커맨드를 넣으면 이게 출력되는 그게 아니듯이 무슨 명령을 하면 저희가 네.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뭐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뭐 방송에 조금이라도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현재 바이탈과에서 힘들게 병원을 지탱하고 계시는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사직하신 전공의 선생님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 좀 돕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말씀 한 번씩 뭐 누구에게든 다른 뭐 선배, 후배, 국민 여러분 아니면 정책 당국자, 정치인들 이렇게 누구에게든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번만 짧게 이렇게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뭐 방금까지 할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클로징 멘트를 하려니까 네.
지금 대학에서 남아서 진료를 보고 있는 교수님들 정말 피와 살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부산대 안과 교수님 아. 또 돌아가셨고 분당차병원의 내과 교수님도 돌아가셨고 다 간호사거든요. 네. 지금 우리도 하는 얘기가 우리도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게 인턴 레전트 때도 그렇고 그냥 힘든 대로 버티고 살았던 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소위 우리 사람 일반인들, 국민들도 많이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오죽 정말 더 버티고 있는 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항상 느끼는 건 몸은 힘든 거는 둘째치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의사 악마화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좀 믿어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조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다시 말하지만 책이 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주시고 전공의로서 이제 1년을 보냈고 사실 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이제 한 해 1년 동안 하루에 한 70명에서 90명을 보는데 뭐 산술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냥 그게 이게 힘든 이유는 그게 힘든 일이라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힘든 일인 거고. 그래서 그냥 하는 일인데, 그냥 저희가 돈 벌려고 뭐 돈을 벌고 싶어서 막 들어놓은 이런 게 아니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두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그 사직 전공의 선생님 그리고 병원에 계신 의대 교수님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